일관적으로 올라간 게 미국 주식시장하고 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과 골드라는 안전자산이 궤적이 비슷해요. 그 현상이 지난 3년 동안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3년, 앞으로 30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혹은 이제 갈등, 뭐 지정학 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상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대비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 또 투자는 또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럼요. 다층 구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네. 우리 이제 2025년이에요. 2025년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그냥 엔비디아였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10월인데 네. 또 어제 기준으로 신고가 갔으니까 또 이제 엔비디아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흐름이 계속될까부터 시작해서 내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흐름을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복잡계 구조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이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 네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방식으로 예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말하는 것일 뿐이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지금 현재 이 강력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데서 뭐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미국의 문제가 돼서 미국이 안 좋아지면서 글로벌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이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미국 이슈가 예외주를 아니라. 깰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깰 수 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것처럼 미국을 깰 수 있는 건 미국 안의 이슈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슈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잘 알고 있거나 기억 안 했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부채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하. 부채에 관련된 비용이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 부분이 환율과 금리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고 그 부분이 환율 시장에서나 금리 쪽에서나 무언가의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전과는 다른 불편한 상황이 부채 문제를 자꾸 가져오게 보이게 만들면 네네네. 그때에는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 한 5배 정도는 과거 평균보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20년 평균이 17, 18배였는데 지금은 22, 3배 정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논리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 논리에 대한 부분들의 역논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미국 내부의 문제, 미국 내부에는 부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채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려면 네.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을 저도 고민해 보면 결국은 부채 한도 이슈가 불거지기.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날짜가 내년 1월이라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뭐 저도 미리 이제 충격받지 말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조까지 갔어요. 이제 네. 거의. 네. 예. 근데 부채 한도는 32조인데 그걸 네. 어떻게 하려고 4조가 더 썼어요. 뭐 얘기를 꺼내긴 꺼내야 되냐는 이게 안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뭐 대선을 전후로 대선을 지나고 나겠죠. 대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는 얘기하지 말자고 했던 것도 네.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대선 때 뭐 부채 한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건 좀 모양이 빠지니까 대선 끝나고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대선 얘기도 안 할 수 없고 네. 그 연결 좀 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 이건 제가 일종의 미리 고백하는데 약간 광고인데요. 네네.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강의의 초기 영상을 6개를 찍고 있는데 네네. 그 영상의 두 번째 편에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설명을 다 넣어놨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네. 저 그 전우님들도 네. 그렇고 효치님들도 오종태 이사님께서 지금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고 네, 있죠. 네, 댓글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2편에 제가 넣어놨는데 어제 만들어서 찍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부채 한도 안 늘린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네. 그럼 앞으로는 안 늘릴 경우가 있을 거라고 이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없애버리면 되니까. 안 늘리는 거지. 그렇죠. 없애버려. 한도 없애버려. 그렇죠. 그럼 안 늘려도 되잖아. 그렇죠. 안 늘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 역사상 존재했던 국가들 중에서 강대국 중에서 부채를 자기 스스로 그만 찍어서 그 나라가 약해진 적은 역사상 없습니다. 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대차대조법을 보면 자산이 왼쪽에 있고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걸 사람들을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돈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출발점이 자산이다. 근데 이걸 출발점이 부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찍는 순간에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생겼는데 동시에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자산이라고 보면서 해석하는 것과 네네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부채로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뭐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럼 자산 많다고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그럼 네. 그 얘기는 반대편에 부채가 있는데 그쵸. 부채 많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냐 아니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규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는 되게 순진한 생각이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미국의 그 부채를 글로벌 전체 사회가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미국 금리에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마다 해외에서 입찰에 얼마나 참여했다더라 라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그게 과연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뉴스 플로우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사실은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보는 게 네. 아니 옛날처럼 경기 침체 오면은 국채 사요 이게 아니고 아니죠. 남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쟤는 미국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나?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나도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의 헤게모니 약세와 경기 침체가 겹칠 수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아하. 그 시나리오가 되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안 되죠. 왜냐?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전보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해지면 약해지는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전 세계 1등 하던 애가 이제 시험을 못 보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죠. 충격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혼란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고 네. 또 하나 뭘 좀 큰 그림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큰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AI와 관련된 부분이 저는 이제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만 그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퍼져서 활용도가 높아지느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부분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의 근거가 과거보다 뭐 미국이 더 세졌다가 아니라 AI에 대한 부분들의 실제로 활용도가 더 이제는 과거보다 높아져서 성장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높이는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은 당연히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 검증이 되면 전체 시장과 글로벌 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로 잘 퍼져준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개념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AI를 가지고 진짜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은 잘 쓰는 사람은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최소한 하루에 한 5개 정도는 질문을 주고받고 받지는 않죠. 그죠? AI가 저한테 질문도 합니까? 안 하죠? 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5개 정도는 계속 써보는데 아마 50대가 넘은 사람 중에서 AI를 하루에 5개 정도씩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지금 한 30대 분들, 40대 분들이 많이 쓰지 많이 않을까요? 쓰죠. 네. 그래서 비슷한 동년배 분들도 이런 것들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흐름에 대한 판단과 투자 판단에 우리가 해본 것과 안 해본 것 달라요. K-팝도 들으셔야 돼요. 그 트로트 요즘 많이 대세지만 트로트 들으시고 K-팝도 들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예외주의가 빠질 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채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AI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이제 중요한 팩터라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종목이어도 좋고요.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 3년 정도 이렇게 그 가격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3년이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이 등락이 되게 커요. 전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렇죠. 다시 빠졌죠. 맞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코인 쪽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빠졌다를 한 2-3번 했죠. 벌써 그렇죠. 3년이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그렇게 큰 움직임들이 많은데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간 게 미국 주식시장하고 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과 골드라는 안전자산이 두 개의 궤적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좋을 때는 다 좋아졌다가 안 좋을 때는 다 나빠졌다가 하는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과 변동성이 큰 것이 공존을 합니다.
그 현상이 지난 3년 동안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3년, 앞으로 30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이 안 돼? 그럼 중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시장 다 안 돼. 그리고 다시 미국이 돼? 그럼 이제 다른 데들도 다 따라서 다 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안 되다가 이제 되기 시작하잖아요. 되는 데와 안 되는 데에 대한 부분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의 흐름이거나 선호도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순간에 이게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의 투자 상황에서의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그 움직임의 방식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복잡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한테 제가 최근에는 좀 관심이 드는 것은 엔터 산업이 좀 눈에 들어와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러면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요. 말씀드렸던 미국 관련된 그 부채 문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글로벌 시장? 글로벌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서 이미 더 안 좋아질 리스크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네, 국내든 뭐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이게 그 시장에서의 투자자한테의 존재의 이유죠. 아, 네. 글로벌 투자자한테. 왜 그러냐면 미중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나라라는 이유에서 마이너스 값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다시 중국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는 내수 관련된 부분을 키우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본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죠. 일본과 비슷해져서 쟤네들은 마탱이 갔어가 아니라 일본과 비슷해졌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일본은 자체 내수가 자기가 1억 명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짰어요. 근데 그렇기에는 충분치가 않았고 생각대로 안 된 거죠. 하지만 중국은 15억 명이라는 구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난 10년, 30년 동안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글로벌에 보여준 것과 안 보여준 것과 남의 거를 갖다가 뺏긴 것과 여러 가지들이 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자체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쪽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안 됐다고 저기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너무 규모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나아질 수 있는 방법도 짜기 어렵습니다. 네. 라고 하면 그쪽에서의 뭔가 안 좋은 건 다 반영돼 있고 이제 뭔가를 하겠다라고 요이 땅을 미국이 금리 낮추는 시점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제 시작했죠. 아주 세상이 돌아가는 법과 자기네 시스템이 아닌 방법이 하는 것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타이밍까지 보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그러한 행동들이 이게 5천 년이 돌아간 나라인데 그러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라는 부분은 단순히 이게 잠깐 저러다 말겠지라는 것은 서양의 언론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가 적인데 적이 제대로 될 거라고 블룸버그랑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떠들어 줄 것 같아요. 순진한 생각 좀 그만하시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해석을 해내야 되죠. 한국은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러게요. 존재의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코스피라는 주식시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안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를 또 창출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될 정도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 보기에는 너무 그게 이제 사실 올해 너무나 반영이 돼서 그렇죠. 수익률로 보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5% 정도 빠졌는데 전 세계에서 주가가 빠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 전체 시장으로는 그런데 우리 업종 내에서도 존재의 이유는 바이오는 커졌어요. 삼성전자를 빼면 올랐어요. 그렇죠. 또. 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로도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사이에 있다라는 게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라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균형감이라는 것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게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개인의 삶이 됐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보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힘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눈치를 잘 봐야죠. 눈치 잘 봐야죠. 왜 눈치를 안 보고 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 애들이 얼마나 건방지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아요?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자산이나 네.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까지 하면서 2025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잡계의 입장에서 2025년을 바라봤을 때 이제 뭐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간다. 는 얘기도 너무 와닿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AI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세상에 이게 실제 세상에 들어오느냐 네. 이런 얘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랑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뭐 위험자산은 위험자산, 뭐 이거 왜 이래 이런 분위기 우리가 체득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대로만 계속 이해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잘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눈치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예민하고 기민하게 하다 보면 또 2025년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오 이사님께서 열으신 첫 번째로 연 강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연 강의 또 얼마나 또 소중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고 네. 다른 채널은 많이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도 네. 나와주셨는데 네, 또 제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은데 간만에 사랑하는 아우 만나서 막 쏟아냈더니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 강의에서는 좀 많이 녹여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네. 그리고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순간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생기고 맞아요. 지금 대표님도 적으면서 기존에 안 했던 뭔가의 생각들이 생긴 게 있을 엄청 거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도 투자고 살아가는 것도 살자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좋은 커뮤니티와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이러한 대화의 가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 가치를 계속 잘 느끼고 키워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이사님과 함께한 1시간이 너무 알차였던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